잘 들리시나요? 내일 다들 뭐 하시나요? 신정해. 내일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일 출근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하겠다. 내일 맛없는 거 먹어요. 나이 저는 내년에 몇 살 되게요? 21살. 제가 93년생이에요 93년생. 닭띠라서 치킨 좋아하나? 난 이런 농이 좋더라. 93이면 33인가요? 내가 벌써 33이라니. 윤석열 나이로 32인가요 그러면? 나이는 한 살 먹지만 돈은 10억 벌겠다는 마음으로. 이거 좋은데? 100억씩 100살까지 모으면 500억이야. 500억 있어도 다 못 쓰고 죽겠다 맞죠? 그냥 제 느낌인데 200억 이상 되면 별반 이제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0억이었는데 요즘엔 100억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요즘에 꽤 괜찮은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100억 넘는 것들도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남 나인원 같은 아파트들도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2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부자 소리 들으려면 10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40까지는 한 100억 벌지는 않을까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40 전까지, 그래 100억은 너무 오바고 40 전까지 50억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될 것 같다라는 느낌. 50 전에는 저는 무조건 100억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대로 가면 대선주도 한 3번 4번 남았고 맞죠? 꼭 대선주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기회가 엄청 많겠죠 사실은. 대선주는 그냥 큰 이벤트일 뿐이고 100억 벌어서 트레이딩 건물 하나 2, 3층짜리 하나 올려가지고 2, 3층 안되겠다 한 4층은 돼야 되겠다. 1층에 있는 카페랑 로비를 크게 만들어서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우리끼리 얘기 나누고 주식 얘기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도록 그런 트레이딩 센터를 올리는 게 꿈입니다. 2, 3층에서는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4층에서는 라꾸라꾸 하나 나누고 자야지. 오늘 정무님 와 계시나?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정무님.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공부는 안 하고 주유총회 유튜브나 보고 있고 라고 옛날 할아버지들은, 옛날 아저씨들은 얘기를 했겠지만 우린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정무님 좋겠다 맞죠? 고2인데 주유총회 유튜브 보고 복 받았다. 정무님 막 22살 됐는데 막 페라리 타고 내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페라리가 끽! 제 앞에 서는 거예요. 갑자기 멋있는 남자가 한 명이 내려. 갑자기 제 앞에서 큰절을 해. 길거리에서. 안녕하세요 주유총회님 정무입니다 하면서 큰절. 제가 주유총회님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시작이다 또. 자 이제 오늘 조선주 특강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존스법과 한국 조선업의 미래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 조선업종을 제가 분석한 이 한글 파일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는 꼭 알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조선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내가 배 만드는 거에 종사를 하고 있다. 라는 분들은 이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주식 관점으로, 어디까지나 주식의 모멘텀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 실적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는 잘 아니니까 맞죠? 첫 번째는 항만시설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20일인가 그럴 거예요. 얼마 안 됐죠? 고작 해봐야 뭐 2주 전이니까. 초당적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초당적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초당적. 그냥 합의를 했다는 거야. 당을 초월해서 만장일치란 뜻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낸 법안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항만시설법이 뭐냐?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국적, 그리고 미국 내 건조된 상선을 250척까지 확대를 할 거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80척인가 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려국가. 미국 입장에서 우려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이겠죠. 뭐 북한 포함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적의 선박을 통해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을 약간 겨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2029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일정 부분은 미국 국적 상선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미국 배를 계속 이용을 하게끔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조선소를 투자할 때 25% 정도의 투자 세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얼마 전에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샀죠. 인수를 했죠. 그 얘기도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MRO를 하거나, MRO는 뭔지 알죠? 뭐 유지 보수 이런 거죠. 유지 보수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뭔가를 자꾸 하게끔 만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미국 선박이 부족한 경우 또는 위기 상황이 사실 뭘까요? 뭘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배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전쟁이겠죠. 어떤 전쟁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만 전쟁을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대만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위기 상황, 미국 선박이 많이 부족해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이 나왔을 경우에서는 외국산 선박을 한시적으로 이용을 해주겠다라는 게 일단 항만시설법이고, 한 2주 전에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봐서 알겠지만 뭐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다만 느껴지는 건 뭐죠? 강제적으로 미국 안에서 뭔가 조선소를 좀 더 부활시키겠다, 좀 더 투자를 해라 라는 게 느껴지죠. 흡사 뭐랑 비슷해요? 바이든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혹은 현대 같은 애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했죠. IRA랑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IRA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조금을 주겠다, 투자 세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또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대신에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를 해라, 너희가 투자를 좀 해라 라는 거죠. 왜 이런 법안을 지금 급하게 발의를 했느냐가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죠. 중국뿐이다 라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따른 미국의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 시에 과연 미국은 압도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미국이랑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하면 미국이 그냥 뭐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전쟁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미국 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갸우뚱한다라는 거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뒤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지금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1920년도 존스법 이후에 점차 쇠퇴하여 현재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하면 모든 물건들이 다 최첨단이고 모든 물건들이 다 잘나 보이고 모든 물건들을 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지. 특히 조선 업종은 미국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년에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가 그냥 100대라고 해봅시다. 100%. 100대라고 하면 미국에서 몇 대 정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말하는 거죠. 1%입니다. 20대, 30대 이런 거 같죠? 맞죠? 1%밖에 안 돼. 그만큼 미국은 배를 만들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미국은 배를 만들 줄을 몰라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 기술력이 다 가버리고 없는 거야.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0년도에 통과된 존스법은 핵심은 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 가능하다라는 규정입니다. 1920년도에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죠. 그때 통과가 된 거예요. 이러한 존스법은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럽에서 만든 배가 미국에 못 들어오게 약간의 자국 우선주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때는 이게 좋았겠지. 다른 나라에서 배를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니까 미국 안에 있는 조선업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예를 들어 그냥 한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에 못 들어가. 그냥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럼 미국 안에서 배를 많이 만들겠죠. 어쨌든 배가 필요하니까. 그럼 당시에는 미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조선소들은 존스법에 따라서 미국 내 운항선들에 대한 독점적 계약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 하겠죠. 독점적 위치를 가졌으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기술 개선, 설비 개선, 투자 축소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선을 안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발전이 없는 거죠. 현재는 어떤 국가도 미국에게 건조를 맡기지 않은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즉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는 일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건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미국에게 우리 배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국가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배를 만들 줄을 몰라, 미국은. 근데 한국, 일본, 중국은 1970년대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완전 의외죠. 생각보다 의외죠. 잘 모르면 이게 되게 의외처럼 느껴지죠. 2000년대 들어서자 이제 미국 조선소들은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이 없으니 건조 비용이 너무 높겠죠. 기술력이 없으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 비용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한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함정 비용의 5배에서 8배를 들여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지경에 처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100만 원 주고 배를 만들 때 미국에서는 똑같은 배를 800만 원 주고 만들어야 돼요. 단가가 안 맞죠. 어떤 국가든지 간에 미국에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안 할 수밖에 없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존스법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미국은 경쟁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 이렇다. 조선업에 있어서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중국 해상력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조선 굴기 2.0에 따라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조선업은 아예 국가 자체가 밀어주는 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4년 10월, 얼마 안 됐죠. 10월 달에 중국 조선사 1등과 2등의 초대형 합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조선업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50%에서 60%까지 육박하고 내년에는 70%, 75%까지 늘린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만든 배의 총합보다 중국 단일 국가에서 만든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압도적인 그냥 공룡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지금 미국이 현재 매우 우려하는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미국 조선소의 선박 건조가 속도가 너무 느려요. 당연히 기술력이 없으니까 빠르게 만들지는 못하겠죠. 두 번째, 전쟁 시에 손상된 함선을 고치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 대만 전쟁 시 중국 홈그라운드에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근데 함선이 고장을 나거나 아니면 치고받고 하다가 대포 한 대 맞았어. 그럼 고쳐야죠.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늦어. 그럼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번 고장이 났을 때 평균적으로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고치는데. 그럼 실제 전쟁 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고쳐야 돼. 그거 사실은 없는 배죠. 있으나 마나한 배죠. 그 안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 최첨단 군대를 꾸리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미국이 쌓아왔던 배에 따라서 그런 거지, 앞으로 만들어질 배들끼리 치고받고 중국이랑 싸우면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한 대 만들 때 중국은 3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잽이 안 된다는 거죠. 항공모함은 규모가 중요합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지금 해군력은 규모가 중요해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보다는 규모가 전쟁을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결국엔 수적 열세에 갇힌다는 거죠. 미국은.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미국의 군함은 더 좋죠. 당연히 중국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군함이 중국보다 더 좋을지라도 유의미한 차이를 두지 못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의 군함 한 대가 중국 군함 10대를 쳐 부술 만큼, 잡아먹을 만큼 100배, 200배, 300배, 400배, 500배, 600배, 700배, 800배, 900배,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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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배,
그 정도 기술 차이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즉 서로 간의 기술 차이가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다면 양적 차이에서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배를 10대 만들 때 미국은 한 대밖에 못 만들어. 그럼 실제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가 계속 만들어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한 대 만들 때 적군은 10대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미국 군함은 매우 오래되고 늙었지만 중국 군함은 최신형이라는 거죠. 기술력 차이가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존재하긴 하지만 너무 빨리 따라잡히고 있다는 게 문제죠. 1년, 2년, 3년, 5년 뒤에는 사실은 기술이 거의 다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유상 미국 남자 키 185가 있어요. 센티미터짜리 UFC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중국은 키가 130이라고 칩시다. 예전에 그러면 185짜리 UFC 선수랑 키가 130짜리 초딩이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10대 1로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 맞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185cm짜리 대 178cm짜리의 싸움인 거죠. 근데 178cm짜리가 10명인 거죠. 미국은 185라는 이 키만 믿고 계속 기술 발전을 안 했다면 중국은 계속 기술 발전을 이뤄내서 178까지 따라왔어. 키가. 여전히 키 차이가 있죠. 하지만 178cm짜리 남자를 10명과 싸워야 된다는 거지. 185cm짜리 남자 한 명이. 그럼 당연히 지겠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미국이 현재 매우 우려하는 점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너무 속도가 늦고 고치는 속도도 늦고 건조하는 속도도 늦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조선 점유율이 지금 50%가 넘었어요. 50%가 넘은 시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실제 조선 업종이 중국에게 전 세계가 다 잡아먹혀서 지금 전 세계 2위인 한국, 그리고 전 세계 3위인 일본의 조선업도 망한다면 이라는 이제 전제를 한번 깔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좀 있죠. 만약에 이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중국이 앞으로 점유율을 60%, 70% 계속 올려갈 텐데, 그러면 한국도 점유율이 지금은 20몇 %지만 10몇 % 혹은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일본은 더 빨리 망하겠죠. 그럼 한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했어. 다 망했어. 중국밖에 없어. 그러면 서방 국가들에게 배를 만들어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이 미국에게 배를 만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중국이 유럽에게 배를, 최첨단 배를 만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안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미국의 배를 만들어줄 국가가 필요한데 한국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는데 누가 만들어줄 건데.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다 망한 상태라면 평상시에는 중국의 상선 규모를 따라가지를 못하죠. 무역선이죠. 상선은 무역선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서 국가 무역력이 당연히 상실이 될 거고 보안력도 상실이 되겠죠. 중국이 미국에게 상선을 만들어준다고 한들 그 배를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정권 1기 때 보안 관련해서 한 방에 불구를 만들어버린 기업이 어디예요? 트럼프가 보안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한 방에 그 대기업을 불구를 만들어버렸어. 화웨이죠. 보안 명분을 내세워서.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한국도 망했고 미국도 망했어. 배를 만들어줄 국가가 중국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이 상선을 미국에게 만들어준다고 한들 진짜로 미국이 그 배를 믿을 수가 있을까? 중국이 만들어줬는데. 보안 관련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겠죠. 평상시에. 그리고 전시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함을 만들 수가 없죠. 만들어줄 국가가 없는데, 한국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는데 누가 만들어줘? 미국에게 만들어줄 수가 없죠. 중국과 미국이 전쟁 상황이 된다면 중국이 미국에게 군함을 만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전시에는 군함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해군력이 당연히 상실이 되고 미국이 대만 전쟁에서 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중국과 전면전을 하면 미국이 이길 수도 있지만 대만 전쟁 하나만 놔두고 보면 진짜로 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는 이게 오바하는 게 아니고 미국 안에 있는 실제 군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미국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대만은 내륙이에요, 섬이에요? 결국 섬이죠. 그럼 중국도 대만 침공을 하려면 섬을 정복을 해야 되니까 결국 해군력을 강화시켜야 되죠. 미국도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결국 해군력을 강화를 시켜야 돼. 결국 대만 전쟁은
해군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군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은 배를 만들 줄을 몰라. 지금 군함만 몇 대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상선을 만들 줄을 몰라요. 상선을 미리 이렇게 평소에 만드는 그 기술력으로 군함을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군함만 1년에 몇 대 진짜 느리게 만들고 있고 그게 다란 말이죠. 조선소들이 할 줄을 몰라. 이게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만시설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항만시설법이 나왔다. 그리고 왜 이런 항만시설법을 지금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었다. 존스법 때문에 미국은 스스로 도태되는 결과를 낳았다. 동시에 중국 해상력이 부상을 하면서 전 세계 1위를 씹어먹고 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대만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시나리오를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항만시설법에 대한 목적입니다. 아까 위에서 읽었죠. 왜 이런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목적은 죽어버린 미국 조선업에 대한 역량을 다시금 부활시키겠다. 끌어오겠다라는 법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미국 상선의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자국 내의 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겠다.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해줘라는 게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아니면 일본밖에 없죠.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랑 친한 국가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스스로 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을 어떻게든 받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 독점적 점유율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미국 조선업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 불쏘시개로 쓴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돈 좀 벌기 위해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해 보조금을 좀 받겠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죠. 현대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실제로 하나오션은 지금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해서 미국 지금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한 상태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기술력이 미국에 좀 흘러 들어가겠죠. 미국은 지금 기술력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의 힘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게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에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국이랑 조선업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지금은 중국이랑만 경쟁을 하면 되죠.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2등이니까. 솔직히 일본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배를 더 잘 만드니까. 근데 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한국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랑도 조선업을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시에는 미국 상업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전시에는 군함을 제조를 하겠다. 그리고 군수품 운송망 확대를 목적을 하겠다. 이것들은 전부 다 대만 침공을 지금 대비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 조선업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조선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심이 크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크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미국도 중국 조선업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존스법이 폐지되지 않은 이상 군함을 해외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존스법의 핵심은 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 허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 모든 배를 만들어라 라는 법이에요. 다른 나라의 손을 빌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군함을 해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게 인도를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법이 폐지되지 않은 이상 바이든 때 있었던 IRA 법안과 같은 느낌으로 자국 내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로 넘어가 봅시다. 대충 이해는 가죠. 어떤 상황인지. 이런 법안들을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현재 배를 만들 수가 없다. 조선소들이 다 문을 닫았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 조선소를 견학을 가거나 이렇게 뭐 사업차 가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조선소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느낌으로 방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망해버린 거야. 미국 조선소들이. 그 상황에서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전쟁이 나면
대만 전쟁은 결국 해군력 싸움인데 대만 전쟁이 지금 당장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해군 싸움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지. 그게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항만시설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퀴즈. 왜 트럼프는 당선 직후에 한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통화 시에 콕 집어서 반도체도 아니고 콕 집어서 왜 조선을 집요하게 물어봤을까? 왜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조선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MRO를 물어봤을까?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트럼프가 윤 대통령이랑 당선이 되자마자 당선 직후에 윤 대통령과 통화 시에 갑자기 뜬금없이 왜 뜬금없이 조선을 물어보지?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조선인 거야.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거죠. 미국에서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라는 거죠? 미국 스스로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미국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상력 싸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의 LNG 프로젝트가 재가동됩니다. 바이든 정부 때 멈췄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재가동이 될 예정이죠. 저널에서는 거의 100%로 보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 가장 큰 손입니다. 돈이 되려면 결국에는 자잘한 국가들보다는 가장 큰 손에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유럽이 계속 사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관세로 이거를 유럽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미국산 LNG를 안 사면 관세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어이가 없지. 유럽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야. 천연가스를 우리가 사든지 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트럼프가 너무 압박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LNG 선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LNG 프로젝트를 재가동을 했고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팔겠다라는 상황에서 LNG를 운송할 운송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많은 LNG를 그냥 단순히 뭐 비행기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거는 안 되잖아요. 무조건 배로 옮겨야 되니까 이 LNG 선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는데 LNG 선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국가가 어딜까요? 한국이죠. 중국도 점유율은 높지만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협상 카드를 우리는 하나를 쥔 셈이에요. 미국이랑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카드를 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쉽지가 않냐면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든 뭐든 미국 스스로가 해결을 다 할 수 있죠. 솔직히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에 망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뭔 상관이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하나도 안 만들어줘도 미국은 자국 내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게 필요한 게 별로 없어. 미국은. 솔직히 한국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우리랑 그냥 친하게 지내고 있을 뿐이지 그냥 지리적 위치를 그냥 다 버린다고 한다면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통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카드를 하나 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처참한 미국 해상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널에서는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걸 보면 US는 can afford a bigger military,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어떤 군대를 가질 여유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10배, 100배가 되는 군사력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 다 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 라는 이제 기사도 있었고 한마디로 이건 조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조선 어떤 해상력을 우리는 가질 여유는 되지만 그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도 있고 또 보면 이런 기사도 있어요. 외국 저널들은 참 좋은 게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에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기사 쓸 때 제목 어그로 끌죠. 낚시한단 말이죠. 근데 얘들은 지금 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얘들은 제목부터 직관적이야. 딱 제목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둔단 말이죠. 지금 중국의 조선소는
ready가 되어 있대요. 준비가 되어 있대. 여기서 protracted는 장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조선소들은 장기적인 전쟁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선소들은 상선을 만들고 있죠. 중국에서 무역선을 만들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조선소에서. 중국이 무서운 점은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선을 만들고 있는 조선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군함으로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곧바로 군함을 만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아메리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상선을 만들 줄도 모르고 지금 기껏 해봐야 1년에 군함 몇 대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 가지고 실제로 해군끼리 싸웠을 때 잽이 안 된다는 거지. 미국이 잽이 안 된다라는 게 잘 안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누구밖에 없다? 아무리 일본이 3등이라고 해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기술력 차이가 큽니다. 실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커요. 중국이 한 50%에서 60% 점유율을 가지고 한국이 한 25%에서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점유율. 그리고 일본이 한 10%에서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5%는 그냥 다른 국가들이 다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업은 중국 대 한국의 싸움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 중국을 빼면 우리밖에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뭐 배를 만들어줄 건 아니니까. 중국은 그냥 당연히 빼는 거고. 됐나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선업종의 호재를 한번 모멘텀을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내년 한 3월, 4월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럼프의 MRO 문의를 했죠. 트럼프가 당선 직후에 우리나라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 조선 잘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MRO를 문의를 했다. 콕 집어서 조선을 문의를 했다라는 게 매우 큰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트럼프 LNG 수출 프로젝트에 따른 LNG선 추가 수주 계약 가능성이 좀 높죠. 지금까지도 계약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LNG 수출 프로젝트를 제대로 가동을 한다면 더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만 침공 대비에 따른 한국의 군함 건조, 유지 보수 계약 등등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에게 따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크게 생긴 거죠. 실제로 하나오션은 미 해군 MRO를 수주를 했습니다. 벌써 했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은 MRO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MRO를 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등등이 준비를 착착 잘 해나가고 있다. 미국 군함을 유지 보수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냥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아니면 미국 군함을 수리를 못 해줘. 물론 미국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그거 수리 맡기면 6개월 혹은 1년 안에 끝내준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멘텀, 항만시설법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뭐 내년 한 3, 4월쯤에 뭐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통 보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 중국 조선 죽이기 식으로 이어져야만 급등 모멘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 항만시설법은 직접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할 거라는 느낌은 들지만 직접적으로 중국 조선 죽이기라는 식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법안이.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끝날 건 아니니까. 추가적인 법안이 나왔을 때 중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야만 급등 모멘텀이 한번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오션은 발빠르게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12월 20일 날쯤에 완료를 했죠. 한 4월인가 5월쯤에 첫 계약을 하고 6개월 정도 뭐가 있었겠죠. 과정이 있고 20일 날 인수가 완료됐다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존스법을 폐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법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존스법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배가 미국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조선소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경쟁력이 너무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배를 우리나라 미국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존스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언제 될지 몰라, 그냥 시나리오예요. 만약에 존스법이 폐지가 된다면 외국에서 건조된 배도 미국에 수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초대형 호재가 되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 건조된 배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만 거의 들여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배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초대형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퀴즈. 필리 조선소 인수 자금이 이제 하나오션이 했는데 40%는 하나오션이 출자를 했고 60%는 한화시스템이 출자를 했어요. 왜 한화시스템과 함께 했을까요? 얘들은 배 만드는 데도 아닌데. 필리 조선소에서 뭘 만들겠다는 거죠? 군함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종의 어떤 뭔가 있었겠죠, 미국이랑.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할 때 우리가 뭐 보조금도 주고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위에서. 앞으로 실제로 이제 하나시스템이 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항만시설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뭐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됐겠지, 미국이랑. 너희가 우리나라 조선소 인수를 좀 해라. 그리고 여기서 배를 좀 만들어라. 근데 그거는 군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오션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한화시스템도 같이 출자를 해서 투자를 했다고 보여져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지금 미국 급해요. 미국 엄청 지금 급하다고. 얘들 지금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대만 침공이 실제로 3년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미국은 엄청 급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모멘텀을 정리를 했고, 첫 번째 이제 관련주로 보자면 조선 관련주가 있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있죠. 조선 관련주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HD 현대미포. HD 현대미포는 어떤 배를 좀 많이 만들어요? 그냥 알고 계세요? 소형, 중소형 배를 많이 만들죠. 컨테이너 같은. 그래서 실제 뭐 군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만들지 않고, 그래서 HD 현대미포도 LNG 같은 그런 게 좀 이제 바람이 불 때는 많이 지금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차트를 보면 많이 올랐죠. HD 현대미포도 지금 2008년도, 2007년도 때 이때 이제 슈퍼 사이클이 한번 있었죠. 슈퍼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슈퍼 사이클까지 거의 다 왔죠. 거의 반틈은 지금 따라잡았단 말이죠. 현대미포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다. 맞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선은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고, 하나오션은 아무래도 미국에 실제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영향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뭐 성광밴드, 한화엔진, 태광, 일승, HD 현대마린 솔루션.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보통 뭐 해주는 애들이죠? MRO 해주는 애들이죠, 일반적으로. 됐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미국은 중국 조선업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11월 6일 당선 직후에 윤 대통령과 대화 시에 콕 집어서 조선 건조 혹은 유지 보수를 물었다. 그리고 12월 19일 날 항만시설법 법안이 발의가 됐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트럼프는 LNG 수출 프로젝트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도가 되었다. 이 중간에 또 하나 끼우면 뭐 있을까요? 12월 20일 날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 완료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뭘 의미할까? 뭔가 하나하나 조각들이 끼워 맞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지금 뭔가 조선업에서 글로벌적으로 뭔가 큰 어떤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지나? 아니, 대만 전쟁을 뜻한다라기보다는 조선업에서 큰 흐름이 뭔가 느껴지나요? 뭔가 큰 어떤 사건이나 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솔직히. 정확히는 몰라. 6개월 뒤든 1년 뒤든 정확히 어떤 모멘텀으로 슈퍼사이클이 생길지는 몰라요. 언제 급등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몰라. 하지만 뭔가 이런 큰 흐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느끼셔야 돼요. 됐나요? 사실은 요 얘기는 이제 제가 한 2주 3주 동안 멤버십 전용 방송을 안 하고 공개 방송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못 했어요. 요거를 정리를 이제 계속 해두고 있다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멤버십 전용 방송에서 요거를 해야지, 마지막으로 해야지, 2024년도 가기 전에 마지막 선물 줘야지 했는데 오늘도 공개 방송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멤버십 방송으로 한다라고 이제 공지를 때렸죠. 공지를 때렸는데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일반 구독자들도 같이 좀 공부하면 안 될까요? 한 2분 정도가 부탁을 하셔서, 일반 구독자들도 구독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또 마음이 약해져서 멤버십 방송을 안 하고 공개 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좀 불고 있다. 내년에 바로 막 급등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알겠죠? 하지만 어떠한 모멘텀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테마주를 공부할 때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